오늘은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촌형 얘기인데요. 이 사촌형은 30이 훌쩍 넘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촌형과 형수가 아직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촌형 나이가 이제 67이고 형수는 65입니다. 나이만 들었지 아직도 두 분 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은 도배 일을 하고 있고 형수는 갈비탕을 파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나이가 되면 손자 재롱이나 이렇게 보면서 조금은 편히 살아야 할 때인데 이 집은 아직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신세입니다. 형은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새벽에 공구 챙겨서 현장에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형수 또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려고 반찬 가게도 했다가 청소도 했다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생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벌어서 아들 둘 다 대학교를 마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오면서 그래도 애들만 잘 되면 된다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이 넘은 노년에 들어와 보니 현실은 참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사촌형의 아들이 둘 다 3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작은애도 비슷합니다. 몇 군데 시험은 보는데 떨어지고 붙었다 하더라도 인턴만 하다 끝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부모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요즘 이걸 두고 캥거루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독립도 못하고 계속 부모 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네 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형이 도배 일을 해서 버는 돈, 형수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버는 돈, 이 돈이 합쳐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두 분이 합치면 꽤 벌지 않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넷이 살려고 하니까 빠듯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각종 공과금에 식비에다가 자식들 용돈까지 챙겨주려면 남는 게 없습니다. 형네 부부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한숨이 절로 날 일이죠. 이게 도대체 언제쯤 여유로워질까 하고 이 형네 부부는 고민이 많습니다. 사촌형은 딸이 하나인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희 딸은 1년 전에 결혼도 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형이 하고 있는 도배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벽지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허리를 숙였다 일어났다 반복해야지, 하루 종일 팔을 번쩍 들고 서 있어야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일은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형은 67에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제가 옆에서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도 요즘에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는 또 어떻습니까?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고 무거운 냄비 들고 나르고 뜨거운 물에 손 담그고 있다 보면 손이 다 갈라지고 퉁퉁 붓는다고 합니다. 종아리도 퉁퉁 붓는다고 합니다. 밤에는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파스를 붙이고 자는데 아침이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일터로 나갑니다. 애들이 아직 취직을 못했으니 편하게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들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 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형이 저하고 술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형이 술 한잔하면서 첫째야, 이제 뭐라도 해야지 하면 그 첫째 아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대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자식들도 속에 타겠지요. 하지만 부모 눈에는 애처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네 집은 악순환입니다. 부모는 늙어서도 여전히 몸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취업이 안 돼서 집안에 눌러 앉아 있으니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형수가 일하다가 종아리 근육에 통증이 심해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더 버티면 큰일 난다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형은 병원에서 의사 말을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내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애들은 저러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결국 형수는 3일만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더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형수는 그냥 바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생활이 더 빠듯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쓰러져 누워있겠냐고 하면서 그냥 바로 일하러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왜 안 됐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 나이에 도배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와이프는 아직도 저렇게 아파가면서 주방에서 설거지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부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면 좀 나았을 텐데 30이 훌쩍 넘은 자식들까지 챙기려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형은 담배를 더 많이 피게 되었습니다. 도배일을 나가는 것도 이제 형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이 들고 형수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설거지 일 하는 거 그 자체도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 속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재미가 없고 늘 불안하고 미래가 없으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형수가 그렇게 퇴원하고 식당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니까 손은 손대로 불어 터지고 종아리는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파스만 묻히고 집에 와서 잠을 자니까 그게 낫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돌아오면 다리에 쥐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습니다. 내가 안 가면은 사장이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냥 꾹 참고 출근을 하는 거랍니다. 그 사이에 아들들은 여전히 취업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류 통과조차 힘들고 작은 아들은 면접을 보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방 안에 들어앉아 인터넷으로 공고만 보고 결과 기다리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 엄마하고 아빠한테 지들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은 참 애매합니다. 야단을 치자니 자식 마음 다칠까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못 본 척 넘어가자니 앞날이 막막한 거지요.
형은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먹고 살려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애들이 크면 편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애들이 다 컸는데도 아직도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형수는 병원에서 태어난 다리로 계속 일을 하니까 통증도 더 심해지고 붓기도 더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계단만 오르내리면 숨이 차서 헉헉댑니다. 그래도 일을 그만두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아직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형수는 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은 그런 형수를 보면서 이제 일 좀 그만해라. 응? 우리 몸이라도 좀 챙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애들이 저렇게 집에 있는데 우리가 당장 일을 그만두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대화 속에 무거운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미 형과 형수의 노후는 사라졌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 다 날리고 노년에 들어서도 또다시 자식들 뒷바라지에 묶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형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 나도 이제 지쳤다. 근데 말이야, 애들이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나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네. 내 나이가 벌써 67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밥줄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수는 병원에 다시 가야 하지만 일을 쉬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형도 힘이 없어서 다리가 휘청거리지만 도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메꾸는 게 그 형 부부의 현실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네 부부는 오늘도 여전히 아침 일찍 현장으로 식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들은 여전히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취업할 데 없나 하고 찾아보고 있고요. 언제쯤 이 고리가 끊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형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0대, 70대의 삶은 안 그래도 고달픈데 자식들까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이 전국에 얼마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애들은 취업이 안 돼 방 안에 눌러 앉아 있고 부모는 늙어서도 여전히 일터로 향하는 현실. 이게 오늘날 부모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